네, 안녕하세요. 전북학 도민강자 시리즈물 중에서 전북의 영화를 맡은 김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전북대학교에서 영화 관련 강의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주로 영화 관련 활동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한 8년 정도 사무국장과 부집행위원장을 진행하였고요. 역임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무주산골영화제, 그 다음에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제무형유산 영상축제, 이 두 집행위원장을 또 맡아서 진행도 했었고, 영화 감독으로서 직접 한 영화는 패밀리마트라는 영화도 있고, 혹은 제가 PD 혹은 제작 총괄을 맡았던 숨이라는 영화, 위도, 또 인권대 감독님의 달빛 끌어올리기 같은 영화들은 제가 또 제작 총괄을 맡아서 진행을 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북의 영화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북 영화의 배낭을 메고 같이 영화 속으로 떠나 보실까요? 첫 번째 주제는 잃어버린 전북 영화의 시간을 찾아서, 즉 전북의 전체적인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전북의 영화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목차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물론 그 이전에 해방 이전에도 영화가 물론 제작이 되었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자료는 없는 관계로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영화 제작의 메카인 전북이라는 주제를 잡았는데요. 실제로 해방 이후, 그 다음에 한국전쟁이 터지고 나서 대다수의 중앙 단위의 그 예술인들이 많은 지역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특히 부산이나 대구, 전주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피난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영화인들이 부산하고 전주로 굉장히 많이 피난을 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 단위에서 이루어졌던 영화 제작들이 자연스럽게 부산과 전주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현재 국제영화제 하면 가장 잘 아시는 게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인 것처럼 당시 1950년대 그런 정통성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영화제가 현재 개최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일단은 좀 자세하게 해방 이후의 전북 영화를 살펴보면, 당시에는 영화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의식, 영화를 예술로서 다루려는 그런 목적의식보다는 단순히 그 영화를 있는 그대로 현실을 그냥 그대로 찍어서 보여주는 그 정도? 그러다 보니까 목적의식도 부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작비도 없고, 기술력도 굉장히 부족한, 전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는 맨 처음 군산에서 이만흥 감독이 끊어진 항로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만흥 감독이 제작자로서 한양문 감독의 성벽에 뚫고라는 영화를 만들게 되고요. 이제 전북 영화의 시작을 알린 영화는 이만흥 감독의 애정 산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뒤에 이만흥의 탕류라는 영화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강천 감독이 아리랑이라는 작품, 피아고르라는 작품, 격퇴라는 작품, 요 세 시리즈 3부작 영화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화가 이제 피아고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조금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걸출한 감독들이 우리 전북 영화를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한국 최초의 컬러 영화인 최성관 감독의 선화공주가 바로 우리 전북에서 촬영이 됐다는 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영화상 하면은 대종영화제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대종영화제보다도 3년 더 빨리 우리 전라북도에서 한국 최초의 영화상이 신설이 돼서 개최가 됐다는 점.
즉, 그 당시에 유명한 이강천 같은 걸출한 감독들을 배출을 하고 최초의 컬러 영화를 선보이고 그 다음에 최초의 영화상을 신설해서 개최했다는 점.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전북 영화가 당시 한국 영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스터를 좀 보시게 되면 당시에 한양모 감독의 성벽을 뚫고 뭐 그 위에 만든 또 자유부인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또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강천 감독의 피아골. 당시에 이런 그 방공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피아골이라는 영화는 이런 휴머이즘을 바탕으로 한 방공 이라는 영화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 되는 내용은 그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컬러 영화인 최성강 감독의 선화공주 포스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시에 그 1950년대에 이렇게 영화 제작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시에 유명한 배우들이 우리 전주에서 많이 스타로 데뷔를 하게 되고 스타로 등극하게 되는. 여기 보시게 되면 박노식 하면은 우리 액션 영화의 거의 대부격이 되는. 박노식은 전주에서 배우가 됐고 김진규는 전주에서 살았고 엄앵란, 황해 같은 사람은 늘 전주에 있었고 허장강도 항상 거기에 그 연기하는 데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항상 그 전유극장 주변에 우인다방에 모여서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영화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가 바로 피아골이라는 영화입니다. 여기 보시면 해방 이전에, 그러니까 1945년 이전에 한국 영화사를 좀 살펴보면 중요한 영화가 나은교 감독의 아래랑이라는 작품, 그 다음에 이규환 감독의 임자 없는 나룻배. 뭐 영화 제목에서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민족의 어떤 혼을 불러일으키는, 즉 각성을 시키고 일제 치하,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민족 저항주의 리얼리즘으로 불리우는 이 두 영화가 있었는데 바로 그 계보를 바로 잇는 것이 바로 피아골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피아골이라는 영화는 향후에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실질적으로 문화재청에서는 예술적 완성도가 매우 높고 사회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고 당시 사회 모습을 그대로 고스란히 잘 반영한다고 해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이 돼서 근대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을 정도로 피아골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중요한 영화입니다. 당시에 활동했던 배우들을 좀 보시게 되면 유현목 감독의 오발타이라는 영화, 그 다음에 박노식이라든지 김진규, 엄앵랑 이런 배우들이 우리 전주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1960년대 80년대까지를 좀 살펴보면 지역 영화 제작이 사양화 길에 접어들게 되는 그 이유는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중앙 단위에 있었던 예술인들, 특히 영화인들이 전주나 부산으로 많이 내려와서 활동을 하게 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60년대부터는 다시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라북도도 활동했던 김영창, 조식윤, 이강천, 강영화 같은 감독들이 서울로 올라가게 되고 서울에 올라가서 영화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그래서 만들어서 영화들이 또 크게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전북 영화의 어떤 위상은 올라가게 되지만 그분들이 이제 서울 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 산업은 하향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역 극장도 변화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1950년대, 60년대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 영화의 어떻게 보면은 르네상스. 지금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 영화도 최절정기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196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라고 불리울 정도로 즉 극장 점유율이 관객 점유율이 거의 60%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많은 관객들이 한국 영화를 사랑했었고 많이 영화를 보러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서 19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현재 우리 전주 영화의 거리라고 불리우는 고사동 거리에 가보시면 거기에 있는 영화관들이 좀 있는 것처럼 거기에 많은 극장들이 당시에 생겼었고, 그 다음에 그 영화관들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점이죠. 즉, 지역극장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 지역극장의 1960년대에는 호황기를 누리게 되고, 70년대, 80년대 잘 아시다시피 유신 정권을 겪게 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또 영화 산업이 침체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극장들도 침체기를 겪게 되는, 그래서 대규모 극장, 1000석 규모를 갖고 있었던 19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그런 극장들이 소규모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멀티플렉스 영화관이라는 새로운 신조어와 함께 우리가 가서 영화들을 한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영화들을 직접 골라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 사진을 보시게 되면 삼남극장, 현재 지금 영화의 거리에 있는 CGV가 예전에는 삼남극장, 피카다리 극장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CGV가 되었죠. 전주 코리아 극장은 바로 그 영화의 거리 사거리에 있었던 코리아 극장 전경 사진입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영화 영상 산업을 선점할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 아쉽게도 전북이 그 기회를 살리지는 못하게 됩니다. 좀 살펴보면 1994년 7월에 전국 최초로 전북 과학기술 발전 포럼에서 전북 전주를 영화 영상 산업 단지로 조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연구 용역이 추진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전주 영상 종합 랜드를 조성 계획 발표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전주를 영상산업 특성화의 최적지로 지목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트피아 전주라는 신조어까지도 만들게 되면서 중점적으로 앞으로 향후 전라북도나 전주의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영화 영상 산업을 추진을 하려는 노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전북지사나 전주시장의 교체로 인해서 영상산업단지 추진이 좀 중단이 되어지고, 이후에는 이제 행정기관의 무관심으로 이런 영화 영상산업을 선점할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은 영상산업의 최적지로 전국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인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산업에 대한 영상산업에 대한 인식 부족, 그 다음에 다른 타 지자체들이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런 어떤 그 정보 부족, 그 다음에 행정력 추진력의 미흡,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부산 같은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에 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에 가서 지역의 주요한 대학들인 전북대학교, 우석대학교, 전주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영화 관련 학과들이 신설이 되어지고 사업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전문 영화 인력을 양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2000년도에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지역 내 영화 영상 인프라가 조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2003년도에 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연구 영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 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이 4개의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향후 전라북도가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이끌어 가자라는 그런 연구 영역을 진행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그러한 그 조례도 만들게 되고 추진위원회도 만들게 되고 영화 산업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도
전주시 영상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를 하고 또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나 개발 기본 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향후 전주 영상산업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야 하는지를 또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유관 기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북 혹은 전주 영화영상 산업의 첫 발걸음은 전주국제영화제의 개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가 2000년에, 그다음에 전주영상위원회는 2001년 바로 그 이듬해 전주영상위원회, 그다음에 전주정보영상진흥원은 2001년대, 그다음에 전주영화 종합촬영소, 그다음에 전주영화 제작소, 전주 음향 마스터링 스튜디오 센터 같은 유관 기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영화 산업에 대한 산업적인 문화적인 인프라 조성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뒤에 가서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주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영화를 주로 상영을 하고 지역의 영화인들이 만든 영화들을 또 상영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그 독립영화들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이고요. 그런 기관이고, 전주영상위원회 같은 경우는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영화 촬영, 로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지역이 로케이션을 하기에는 가장 최적화된 장소이기 때문에 좀 이따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조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주영상위원회. 전주정보영상진흥원이나 전주영화 종합촬영소 같은 경우, 전주영화 제작소 같은 경우는 뭐 스튜디오 촬영을 한다든지 혹은 후반 작업, 그러니까 색 보정이라든지 사운드 믹싱 이러한 것들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영화를 기획부터 시나리오 쓰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영화 편집까지 DI 작업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오늘날 전북 영화 산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 현재 전라북도는 2003년도에 전라북도 영화영상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작성을 했었고, 올해 들어서 2020년 6월 달에 현재 영화영상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5년 동안 전북 영화영상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업 방향과 비전, 미션, 목표, 그 다음에 어떤 사업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아마 이제 전라북도에서 그 연구 용역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조직위원장이 표현의 해방구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독립 대한 디지털 대한 독립이라는 그런 컨셉 하에서 전주를 독립영화의 어떤 본산지로 삼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2022년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화의 거리, 지금 코리아극장 뒤편에 보시면 옥토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에다가 전주 독립 영화의 집을 건립할 계획을 지금 세웠고 이미 용역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실행만 하면 되는, 부산에 영화의 전당이 있다고 한다면 전주에는 독립 영화의 집이 있는, 거기에 거의 걸맞는 그러한 독립 영화의 집을 지금 건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대규모 영화 상영관, 한 2,000석 규모가 되는 영화 상영관, 그 다음에 전주국제영화제라든지 전주영상위원회, 전주시민미디어센터, 그다음에 영심이 같은 그런 영화 유관 기관들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자 하고
이에 따라서 전주는 진정한 영화의 도시 전주를 보여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산학 연민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특히 이제 관 같은 경우는 주로 행재정적 지원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산업체 같은 경우는 주로 지역에 있는 방송 영상과 연동되어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들은 이 표를 좀 보시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은 주로 지역의 거점대학인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 단위라든지 학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연민은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